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영상 멈추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정부에서 10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공문이 떴거든요. 혹시 아직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칠까봐 불안하신가요? 특히나 이번엔 90%만 주는 거라서 더욱 걱정되시죠?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완전히 정리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고액자산가 탈락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12일 오늘 관계부처 합동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을 9월 22일부터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네요. 가장 궁금해하셨던 건 바로 이거였죠. 고액자산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90%는 어떻게 선별하나?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먼저 구분해서 빼고 그 다음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고액자산가 기준이 뭘까요?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본인만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 공시가로 얼마나 될까요? 공문에 따르면 공시가 기준으로 1주택자 기준 26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이니까 대부분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 정도가 해당될 것 같네요. 그럼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자율 2% 가정하고 예금 10억 원 또는 배당 수익률 2% 가정하고 투자금 10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행에 맡겨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지인분 중에 박씨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여정아, 나 1차 때 못 받았거든. 이번엔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집이 어디시고 얼마나 하세요? 아이고, 강남에 있긴 한데 오래된 아파트야. 30년 됐어. 그럼 공시가가 얼마나 나와요? 글쎄, 한 20억 정도 나오나? 아, 이분은 공시가 기준으로 26억 7천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재산 기준으론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봤죠. 할아버지, 그럼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5억 정도. 이자율 2%로 계산하면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나오니까 2천만 원 기준에는 걸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이번엔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정확한 기준을 알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해지죠. 자, 고액자산가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봐야 합니다. 하위 90%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기준이고 중요한 건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내시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가구별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2만 원, 지역가입자 22만 원입니다. 2인 가구 맞벌이는 직장 42만 원, 지역 39만 원이고요. 3인 가구는 외벌이 기준으로 직장 42만 원, 지역 39만 원입니다. 맞벌이라면 직장 51만 원, 지역 50만 원이에요. 4인 가구 외벌이는 직장 51만 원, 지역 50만 원, 맞벌이는 직장 60만 원, 지역 59만 원입니다. 여기서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한 명은 직장가입자, 한 명은 지역가입자인 경우죠. 2인 가구 혼합은 42만 원, 3인 가구는 52만 원, 4인 가구는 62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김씨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우리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지?
어머니, 아버지하고 합쳐서 한 45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 4인 가족이니까 받을 수 있는 거야? 며느리가 답답해하면서 어머니 왜 버리냐 맞버리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정확히 우리 가족 형태가 어떤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9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차분은 90%만 주다 보니까 미리 조회할 수 있게 해뒀어요. 온라인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로 확인 가능하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사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조회도 가능해요. 하지만 방문하면 엄청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카드사에 전화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조회 가능한 카드사는 9개입니다.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 BC카드에서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차와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첫 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정해져요. 월요일 9월 22일은 끝자리 16번, 화요일 9월 23일은 끝자리 27번, 수요일 9월 24일은 끝자리 38번, 목요일 9월 25일은 끝자리 49번, 금요일 9월 26일은 끝자리 50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이니까 잘 체크하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실 분들은 해당 카드사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죠. 1차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이씨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전화하셨어요. 손자야, 할아버지가 1935년생인데 끝자리가 뭐지? 할아버지, 5번이에요. 그럼 언제 신청하면 돼? 금요일에 신청하세요. 아이고, 그럼 금요일에 주민센터 가야겠네.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헛걸음 안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2차 지급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군복무 중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등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세부 사항들은 내일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고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각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때 받으신 분들도 2차는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공시가 26억 7천만 원 수준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로 하위 90%를 선별하고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까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부 발표 내용이니까 안심하고 준비하세요. 사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건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받아서 좋은 곳에 쓰시면 되니까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표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군장병 관련 내용, 찾아가는 서비스, 특수상황별 대응 방법 등등 놓칠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나요? 이런 중요한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친구분들,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다 같이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